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지난 토요일 날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졸업생들에게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전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북한, 중국, 러시아, 지금 깃발 보이십니까? 예, 이게 러시아 깃발, 중국 깃발, 북한 깃발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요, 이 세 나라 국경이 합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겁니다. 중국 쪽, 이건 중국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북한 쪽에도 있고 러시아 쪽에도 있겠죠. 이 세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세 나라가 지금 미국의 아주 가장 1순위 적국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중동의 이란이 하나가 껴들어오는 것인데, 하여간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의 연설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전쟁의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글로벌 강국을 직면하고 있다. 그게 중국과 러시아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자는 북한도 일단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 어디에든 핵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ICBM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2020년 졸업반 이 육군사관 생도들한테 각각은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완전히 바꿀 의도가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 세계 안보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 이 질서를 지금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지금 뒤바꾸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를 위한 그들의 싸움을 지지하고 폭정에 대항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을 기리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맞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세계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 강대국들 간의 중대한 국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충돌을 하던 중국하고 충돌을 하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도 중국하고 충돌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때는 러시아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었지만은. 근데 그런 충돌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으나 충돌 없었습니다. 북한과도 충돌 가능성 이야기가 초반에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그거 다 해소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게 그 정도로 상당히 실질적이고 중요하고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지금 잠자고 있던 러시아 깨워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한 팀이 돼가지고 세계 질서를 바꾸겠다라고 아예 그냥 국제사회에 선포하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고, 제가 오늘 또 황당한 뉴스를 보다가 황당한 걸 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받아들이는데 적극 지지한다,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국가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바이든이 지지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 상임 이사국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국제사회가 그 나라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절대 권력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에서 상임 이사국이 된다라는 의미가,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 되면은 거부권을 가집니다. 아무리 안보리에서 무엇인가 유엔이 하고자 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된다라는 것은 그 나라, 상임 이사국인 나라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결의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 해방 놓을 수 있다. 국제사회가 함부로 자기를 반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일본을 넣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바이든이. 저 그 뉴스 보다가 저도 모르게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확 나왔는데, 근데 일본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중요한 나라인 건 분명하지만 전범 국가라는 오명,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역사에 남아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걸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전범 국가를 안보리 상임위원국으로 만들어준다라는 말은 아예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으니,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기들끼리 야, 미국 어차피 별거 아닌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라는 말이 지금 러시아나 중국한테서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사실.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화나지만. 어쨌든 밀리 장군은 우리는 또한 전쟁의 근본적인 성격의 변화의 정점에 서 있다.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정치적인 행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상대에게 정치적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결정이다. 인간에 의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인데 전쟁은 결국은 정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사실 좀 반박하고 싶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어쨌든 밀리 장군은 당신은 다른 세계로,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 사관생도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미국은 유럽, 아시아, 중동에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침략을 목격한 보복주의 러시아를 보고 있다. 아시아에서 우리는 500년 만에 가장 큰 세계 경제 변화의 세 번째 10년에 와 있다. 지금 지난 30년 사이에 아시아 경제가 크게 변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고 일본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어져 있고 중국도 지금 뭐 초강국으로 지금 경제가 성장해 있는 거기에 인도까지 지금 깨어난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이 지금 지난 500년 역사에서 가장 위세를 떨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상태. 결국은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아시아의 용들이 다 깨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국제 질서의 재편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중국은 점점 증가하는 능력 있는 군대와 함께 수정주의 외교 정책으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밀리는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미사일과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는 불량한 북한으로부터 또 다른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의 미래는 매우 다를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향후 20년 또는 25년, 지난 20년 또는 25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지난 25년과 앞으로의 25년은 다를 거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누적된 도전과 전쟁의 성격 변화는 우리나라가 이전에 직면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 냉전 시대가 종결된 80년대 이후에 냉전 시대가 종결된 이후, 끝난 이후에 미국이 초인류 강대국으로, 초강대국으로 세계 질서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달라져야 하는가?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던 시절을 제가 기억해 보건데 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미국이 그냥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이상해졌단 말입니다. 모든 게 다 뒤바뀌어 버리고 러시아, 중국이 갑자기 으쌰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뭐 평화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쓸데없이 또 바이든은 가가지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만들어주고 뭐 쓸데없는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확실히 정치를 잘못하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이번 밀리의 연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동안에 유럽에서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군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병력을 지금 보강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소식은 키우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안전요원들을 위해서 병력을 좀 더 증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미국 군함에 대해 가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보 소식통의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이 미국에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두고 봐야 하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IPEF라는 조직을 발표를 했죠. IPEF가 발표가 되면서 중국이 지금 반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IPEF는 어디까지나 경제 협약입니다. 경제 협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군사 동맹으로 연결되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군사 동맹으로 연결이 되는 거든 경제 협약을 하는 거든 간에
거기에 지금 대만을 빼놓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눈치를 봐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실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IPEF의 가장 중심 내용은 사실은 뭐였었냐 하면은 공급망 해결이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물건의 부품이라든가 물건들, 그런 것들로부터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연합시켜 가지고 그쪽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올 수 있게 풀어내자는 것이었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반도체 문제는 대만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은 완전히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대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이 사실은 IPEF에 들어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눈치 보고 지금 피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죠. 하여간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이번 순방에서 좀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으로 저희가 평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번에 제대로 된 행동을 한 것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 그 쿼드 회의를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수상해 보이는 부분이고 우려되는 부분이다. 가뜩이나 중국과 연루되어져 있어서 민주당 사람들이나 이 라이노 공화당 의원들이나 이 중국과 연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중국이 정조준에서 미국을 겨냥하고 언젠가는 미국을 짓밟으리라라는 생각을 가진 것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현실과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과연 세계 지도자로서 정당한 움직임이냐 하는 부분에 의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크 밀리는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사관생도들한테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하고 한판 뜨게 될지도 모르니까 마음에 가고 단단해라 라는 거를 지금 졸업연설로 한 거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염려가 된다. 하루속히 바이든 정부를 끌어내든가 해야지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도대체가.